23, 4살 됐을 때 전역해서 빚이면 5천이 있고 학교도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또 택배를 하려고 차 사고 해서 한 1억까지 있었어요. 망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주식을 200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아, 돈이 되는 걸 한번 보니까 시간을 갈아 넣자. 새벽 배송하고 오후에 기업 탐방 다니고. 1년에 100기업 정도는 다니려고 했으니까. 와, 근데 이제 진짜 애널리스트로 간다면서요? 아, 제가 이분을 인터뷰할 줄은 몰랐습니다. 웃음이 나옵니까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아니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제아의 고수들 코너 이거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게 아닌데 이제 Y스트릿에서 같이 에디터로 일을 한 친구인데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어디 무슨 뭐 콘테스트 같은 거 나가더니 우승을 해버렸네. 실력이 그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증을 좀 해보겠습니다. 부동의 1위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직원으로 있다가 이제 퇴사를 하는. 근데 퇴사하는 직원을 이렇게 배웅해주는 사장님도 만나기 힘듭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이제 가치투자 커뮤니티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님이 VIP TV죠. 유튜브 채널에서 최애 양성소라는 걸 하셨습니다. 최준철이 키우는 애널리스트 그 양성소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 서바이벌이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우승을 해버렸네. 저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물론 이제 우리 직원이 같이 있던 또 후배가 동생이 잘 되니까 되게 좋은데 아니 본인이 어떻게 우승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시키는 것만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에이 또 뭐 이렇게 겸손한다. 그 겸손. 교과서 위주로 좀. 혹시 상금 있습니까? 1등이 이제 제주 저기 그랜드 하얏트 있잖아요. 오, 거기 숙박권이랑 대한항공 항공권을 같이 주시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제주도를 네. 왕복하고 숙박할 수 있는 사실상의 패키지네요. 네, 패키지. 그거 다 저기 VIP에서 투자하는 회사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2등이 현대백화점 100만 원권 주시더라고요. 그럼 그거는 100만 원보다 훨씬 비싸다는 거네. 아니 보니까 최양 선수 그 결승전은 포트폴리오를 꾸민 거였더라고요. 뭐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실제 다 투자했던 기업들이에요? 최양 성소 진행하면서 발표를 했었던 기업들 있잖아요. 내가 한 것도 있고 다른 훈련생들이 했던 기업들 안에서 좀 포트를 짜는 게 미션이었거든요. 그래서 포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뭐 룰은 없었는데 대부분 이제 배운 게 그거였기 때문에 공격수, 수비수, 미드필더 이런 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아니 그럼 거기에서도 서바이벌이니까 막 한 명씩 계속 탈락을 하던데 투자 수익률이 안 좋아서 탈락한 거예요? 아니면 우승한 사람은 그 포트폴리오 짠 종목들의 수익률이 좋아서 우승한 거예요? 이게 영향을 미칩니까 수익률이? 아, 그건 아닌 것 그거 같아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발표한 메인 두 개는 아직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기점으로 그 짰던 거를 봤더니 한 25% 수익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수 정도 하고 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왜 증권사에서 하는 실전 투자 대회. 사실 그런 거는 막 종목 피킹하고 샀다 팔았다 매매하고 막 레버리지 쓰고 뭐로 가도 서울 간 사람, 빨리 간 사람, 수익률 많이 난 사람이 이제 장땡인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 과정을 보는 거였죠. 그렇죠. 기업 분석을 하고 이런 것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취지가 달랐다라는 거고. 혹시 그 촬영하면서 좀 험악했던 적 없어요? 험악했던 적은 최준철 대표님 살벌하게 하시던데. 저만 탈탈 털린 게 기억이 많이 나가지고 어떤 그냥 반박을 못하게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뭐 생각해 보셨어요? 저건 생각해 보셨어요? 약간 이렇게 사례들을 들어서 워낙 그 사례를 많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시간대 기억이 났던 게 수비수가 진짜 수비수가 맞냐라는 좀 질문하셨었는데 스터디를 좀 더 많이 해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아하. 그 종목이 실제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방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종목이 맞느냐 막 이렇게 되게 디테일하게 그때 메가스터디 교육 질문을 하셨는데 실제로 배당만 보고 네, 배당만 보고 딱 하다가 그 현우진 씨 리스크 저기가 딱 예, 떴어요. 예. 그리고 주가가 다시 회복을 하긴 했는데 네네. 그런 리스크가 확실히 좀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방어주 치고는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리고 원래 타임라인상의 하반기 거의 뭐 좀 안정적으로 배당 받아가는 전략이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좀 변동성이 컸었던 정확한 지적을 하신 게 아닌가. 그게 한 2달? 석 달? 더 오래됐나? 얼마나 됐죠? 그 진행한 게? 최양 성소 한지는 1년 정도 됐죠. 아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아 그렇게 오래 됐다고요? 그렇죠. 뭐 저희 준비한 것까지 하면 2월부터 영상하고 했으니까. 와, 그 사이에 뭐 준비하느라고 되게 막 힘들어 하던데 그래서 맞아, 뭐 시키는 것도 숙제도 엄청 많고 근데 그렇게 한 1년 가까이 배우고 나니까 어때? 이제 좀 막 이게 진짜 애널리스트가 되는 것 같아요? 원래도 주식을 하던 그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막 갈팡질팡하다가 이런 스타일도 해보고 저런 스타일도 해보고 막 고민을 이제 스스로 했다가 이제 어쨌든 먼저 간 선배님의 얘기를 전 듣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그 학습하는 과정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겪으니까 아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게 그렇게 무의미하지 않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애널리스트 양성소였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직장인으로서 겸업 투자하는 사람이었고 와이스트릿의 에디터로서 잠깐 이제 거쳐갔고 근데 이제 진짜 애널리스트로 간다면서요. 맞습니다. 투자자문사 애널리스트로. 아 진짜 와이스트릿을 발판 삼아서. 제가 대표님을 지려봐야 할 거. 어때요? 실제로 그 되게 꿈꾸던 직업 아니에요? 그럼? 그쵸.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 생각을 하면 사실 꿈조차 못 꿨었는데 완전 업종이 완전히 바뀐 거니까 그래서 그냥 이걸로 내가 개인 투자하면서 근근히 좀 잘 되고 싶다 약간 근근히 먹고 살겠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떤 뭐 내 연봉을 좀 보조하면서 예. 어쨌든 투자를 점점 알아가다 보니까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거 나 좀 많이 잘하고 싶은데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덧 이렇게 왔네요. 아니 근데 요거는 저희 이제 지인이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되게 열심히 합니다. 원래 부동의 1위님이 와이스트릿 그냥 유튜브 구독자로 시작을 하셨었고 이 앞에도 있습니다만 와이즈클럽 구독자로 오셔서 거의 매주 뭐 이렇게 세미나 들으러 제아의 고수분들, 애널리스트분들, 펀드 매니저분들 세미나를 들으러 오는 사람이었는데 진짜 한 주도 안 빠지고 오는 거예요. 매주 제일 열심히 오고 제일 일찍 오고 스터디도 모임 막 만들어서 엄청 열심히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먼저 제안을 했었거든요. 와이스트릿에서 와서 에디터 역할을 좀 같이 해달라. 저기 노다지 IR 노트북에 기업 탐방 다니고 컨콜 듣고 이거 이제 작성하는 사람 그럼 우리는 또 이제 투자 공부 같이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영입을 한 케이스.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은 역시 그 기저에 모두 있고 잘 될 수밖에 없고 또 한번 보면서 느낍니다. 이제 나만 잘 되면 되는데 이제 아니 잘 되신 거 아닐까? 나만 잘 되면 되는데 주변 사람들은 하여튼 다 잘 돼서 좋아요. 제일 잘 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우리 부동의 1위님이 애널리스트가 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일을 하셨었어요. 와이스트릿 오기 전에도 어떤 일을 했었죠? 원래는 그 어머니가 미용실을 좀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미용업을 저도 좀 해야겠다. 그러면서 그 이제 미용실 어머니가 2개 정도 운영하고 계시다가 제가 같이 도와드리면서 3호점까지도 하고 했었는데 미용사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쵸. 일단은 그게 어떻게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쵸. 이걸 좀 확장을 해 나가면 좋겠다. 어머니는 이렇게 실무적으로 운영하시고 저는 뭐 유통 같은 거 이제 할 수 있는 사업적으로. 그쪽으로 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제가 가방끈이 짧은지라 유통업으로 그 나이에 뭔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하면서 알아보다가 뭐 아름아름 소개받아서 우체국에 위탁도 좀 업무하고 우체국 택배? 우체국 택배 쪽 위탁도 하고 새벽에 이제 팀프레시라고 있어요. 푸드나무나 랭킹닷컴 이런 쪽 아시죠? 오아시스 이런 새벽 것들. 배송? 새벽 배송하는 것들 뭐 마켓컬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행 업체를 쓰는데 그런 거를 거의 같이 해서 투잡을 해서 제가 3호점을 제 명의로 그때 냈었는데 대출을 이제 제가 제 명의로 풀로 땡겨가지고 대출금 갚으려고? 제가 그래서 24살인가 한 빚이 5천 있다가 24세? 그 또 택배를 하려고 차 사야 되잖아. 차 사고 해서 한 1억까지 차 사고 넘버가 한 그때 2천이었는데 그래서 형한테 좀 돈 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빚을 내서 개인 사업을 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우체국 택배 이것도 이제 개인 사업자로 새벽 배송 이제 지입 차량 하면서 집은 아니었고 이제 개인 넘버. 왜냐면 개인 차량으로 집으로 하면 너무 많이 이제 떼가는 걸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주식 투자를 시작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원래 계속 관심은 많았어요. 그 투자 관련해서.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부동산 쪽으로 해야겠다. 약간 그래서 유튜브도 많이 듣고 막 이러다가 주식을 이제 유튜브로 지금은 좀 불미스러운 그 코로나 퀴즈죠? 코로나 퀴즈라 그러신 분들 방송도 많이 보고 좀 아름아름 그랬죠. 처음에는 사실 빚 갚느라고 그 거의 뭐 투자 관련된 공부는 많이 못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또 쌓일 때까지는 그쵸. 노동소득으로 또 계속 벌어가야 되고. 이게 계기가 제가 택배하고 한 2잡, 3잡 했을 때가 제일 많이 벌었을 때 한 월 1,000 정도는 찍었거든요. 근데 빚을 냈던 이유도 사실 일이 보이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노력만 하면 열심히 하면 벌 수 있다. 제가 원래 5천일 때도 사실 좀 깝깝했거든요. 내가 인생이 이제 빚. 망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5천이라는 돈이 좀 작은데 그때 당시에 23, 24살 됐을 때 내가 이제 전역해서 빚이 뭐 5천이 있고 학교도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랬었는데 돈이 되는 걸 한번 보니까 그냥 내 시간을 갈아 넣자 처음에는. 그래서 그 의사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1년 좀 안 돼서 그거를 갚았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 투자를 하게 됐던 거는 뭐냐면 그걸 갚아나가고 있는데 아니
자산이 더 오르는 거예요. 노동소득보다. 주식이. 예. 그러니까 내가 5천을 형한테 진짜 부탁해가지고 5천을 빌렸어. 근데 5천을 그냥 지수에 박았으면 그게 내가 그 쎄 빠지게 고생 안 하고도 이렇게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약간 이런 걸 좀 체감을 많이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자산 증가하는 것도 어려운 일은 쉬운 일은 그쵸. 결코 아니고 위험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사실은 되게 고된 일이었잖아요. 새벽부터 일을 해야 됐고 피곤했을 텐데 힘든 순간은 없었어요.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젊어서. 살아야 된다. 그런. 20대 초반부터. 네. 원래 집이 뭐 목사는 그런 건 아니었는데 뭐 상황이 일단 안 좋아지니까 헤쳐나가야겠다 약간 이런 거였고 형들도 뭐 형들 나름대로 또 고충이 있으니까 제가 삼형제 중에 막내거든요. 그래서 근데 되게 막내 같질 않아요. 되게 어른스럽고 자기 주체성도 강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택배 일 하면서 사실 이제 제가 주변에서 봤을 때는 처음에 저희 구독자로 만났을 때는 새벽 배송하고 오후에 기업 탐방 다니고 네. 또 그 다음날 새벽 배송하고 오후에 또 탐방을 일주일에 막 탐방을 막 3번 이상씩 갔잖아요. 막. 저 한 1년에 100기업 정도는 다니려고 했으니까 와. 그 정도. 근데 그게 그 기업에 배송 간 게 아니라 그쵸. 아, 기업 분석하러 스터디하러 가는 네. 탐방. 그쵸. 와. 그러니까 그게 참 그 와이스트릿이 저한테 정말 기회가 많이 됐던 게 사실 탐방을 처음 이제 가게 됐던 계기도 그 와이스트릿 와서 스터디를 이제 해주셨던 무공이사님이라고 계신데 네네네. 제 의사님이신데 딱 탐방을 데려가 주시는 거예요. 아 새로운 세계. 나 진짜 근데 그간 계속 잘하고 싶었는데 방향성을 모르겠으니까 막 이러고 있다가 딱 한 번 갈피가 잡히고 나서는 그냥 스트레이트로 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뭐 사업보고서상으로 보거나 신문 지면에서 보거나 애널리스트 보고서상으로 보는 거랑 실제 그 기업을 가보고 그 회사 사람들 만나보고 얘기 나눠보고 하는 건 또 다르죠.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 인터넷에서 보고 약간 망상처럼 이러지 않을까 했던 것들이 회사랑 검증, 물론 그것도 뭐 완벽하게 검증이 그쵸, 되거나 그게 이런 건 전부는 아니지만 아닙니다만. 어렴풋이 그냥 생각했던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을 현장 가서 보고 느끼고 대화를 해본 거랑은 좀 많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1년에 100개씩 탐방. 근데 저보다 뭐 많이 가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그 100개라는 아니 숫자가 근데 사실 그분들은 뭐 네. 전업 투자자분들은 자주 다니실 수 있어요. 근데 일을 하면서 그것도 택배라는 고된 일을 하면서 그렇게 다녔다는 건 진짜 열심히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스터디 모임도 한 거잖아요. 스터디 모임 먼저였어요. 스터디 사실. 모임을 먼저. 네, 먼저였고 그 스터디를 계기로 이제 다른 스터디들도 많이 할 수 있었던 거죠. 스터디 모임을 몇 개까지 했어? 제일 많이 할 때? 8개, 9개 했던. 그것도 직업이 있을 때. 그때는 8개까지 늘렸을 때는 사실 와이스트리트 있을 때 어쨌든 좋은 회사입니다. 갈 지금 저희 노다지 아이엘로트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나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이게 에디터가 지금 퇴사를 해가지고 일도 하고 좋은 회 투자도 하고 그죠? 월급도 받으면서 자기 주식도 투자하고 탐방도 다니고 오늘도 보니까 아까 무슨 퇴사한다고 우리 구독자분이 오셔서 뭐 선물 주고 가고 하더라고요.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열심히 막 탐방 다녔어. 그러면 투자가 잘 됐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많이 벌어. 처음엔 되게 괜찮게 썼는데 근데 이게 좀 시장이라는 게 바뀌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방식보다는 다른 방식이 더 잘 버는 것 같고 요즘은 이제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가 많이 되니까 그죠? 이게 장세가 좀 장세가 좀 변하니까. 바뀌니까 그래서 저도 뭐 4년 때는 이렇게 크게 좋지는 않아. 24년이요? 예, 23년, 24년 때는 뭐 그렇게 많이 번다 이런 느낌은 또 아니었고. 근데 그러고 나서 와이스트리트 사실 오고 나서 그 좋으신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쵸. 투자를 근데 좋으신 분들도 제가 투자를 잘하신 분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귀동냥 하자. 이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듯이 회사 있는지는 2년 좀 안 됐지만 처음에 YG 클럽 시작한 지는 거의 3년째 돼가는데 계속 오면서 귀동냥으로 듣고 뭐 선장님 가끔 오시면 뭐 무슨 얘기 하시는지 듣고 진짜 우리 항상 뭐제 고수분들도 이제 실제로 리스크님 만나니까 리스크님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듣고 막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사고해야 되는구나 약간 저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계속 좀 유연하게 바꿔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좋은 사람들 또 투자의 고수분들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좀 이야기 들어보고 나눠보고 하면서 또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고 그분들이 또 끌어준다라고 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물론 이제 왜냐면 투자하시는 분들 성향이 다 다르잖아. 진짜 선진장님부터 숙형님까지 이제 스타일 다 다르듯이 근데 우리는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거 취할 수 있는 거 이제 취하는 거니까 필명이 부동의 1위잖아요.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무조건 1등이다 이거예요? 아니 원래는 진짜 찐으로 얘기를 하면은 네. 부동산 투자로 먼저 한다 했잖아요.
그 가입할 때 그, 부동산 커뮤니티? 커뮤니티 가입할 때 그래서 부동의 일이에요? 그걸 하다가 별 뜻 없네. 그러다가 주식시장을 왔는데 그때 그때 들었던 게 자꾸 흔들리는 거 갈 때 같지.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마음으로 자 약간 그래서 부동심으로 부동심? 생각하자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부동의 1위님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진짜 주식 투자 하나도 몰랐던 주린이에서 물론 이제 다들 이제 제로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만 힘들게 일을 하면서도 또 진짜 열심히 했고 그걸로 본인이 원하는 직업도 자산도 지금 이제 계속 읽어 나가고 있고 저는 그런 생각을 제로 투 원이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사실 그게 0에서 1로 가는 게 제일 어렵다면서 근데 그거를 그래서 우리 부동의 1위님한테 좀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주린이 분들 요즘에 뭐 코스피 5천 넘고 하면서 막 장난 아니잖아요. 포모도 그렇고 근데 그 작은 문턱 하나 넘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돈은 벌고 싶은데 그 방법은 모르고 주식 투자 스터디는 어떻게 해야 하나 탐방은 어떻게 가야 하나 기업 분석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요? 스터디 하나 들어가려면 그래도 몇 번의 기업 분석 보고서는 써봐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써야 되나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그 부동의 1위님하고 작은 강의 하나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큰 강의는 아니고 제로 투 원 강의 진짜 주린이 분들 문턱 하나 넘을 수 있게 손잡아주는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겪어왔던 경험들이라든지 아니면 처음에 겪었던 그런 시행착오 그리고 지금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소통드릴 수 있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을 했어. 우리가 호날두 메시가 세계에서 축구 제일 잘한다는 걸 알아. 근데 내가 호날두 메시한테 축구를 배울 수 있느냐? 그들이 하는 스타일대로 내가 갈 수 있냐? 이건 다른 얘기잖아. 근데 오히려 축구를 잘 배울 수 있는 건 그분들이 아니고 손흥민 아버지. 그분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 나는 프로에서도 실패한 인생이다. 근데 손흥민을 키워냈어. 그래서 저는 당신도 슈퍼개미가 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초보자를 넘어서서 이제 문턱 하나 넘어서는 투자자 해서 제대로 뭔가 나중에 공부를 하더라도 제대로 궤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작을 좀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거는 그 고정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요. 제로 투 원 특강 같이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십시오. 그 YG 클럽의 모토가 그거 아닙니까?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여기 써 있습니다. 공감이 되세요?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YG 클럽 시작하실 때 세미나 되게 크게 하셨잖아요. 선장님이랑 최준철 대표님 오셔서. 맞아. 그때 오프라인 제가 행사. 오프라인 행사해서 그때 한 200명 정도, 300명 오셨던 것 많이 같은데 오셨었죠. 그때 저도 수강을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음. 선장님이랑 최준철 대표님랑 제가 같이 주식을 얘기하고 있는. 처음에는 네. 이만큼 그 보이지도 않던 사람들인데. 그쵸. 그 3년 전만 해도 제가 사인 받으려고 이렇게 사진도 있어요. 그거. 맞아. 그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그 책에다가 쫄래쫄 한국형 가치 투자 그 책에다가 사인 받으려 이러고 딱 있다가 나도 투자 잘하고 싶다 하면서 그렇게 사인하다가 이제 최준철 대표님이랑 뭐 선점 제가 생각하는 뷰는 뭐고 이런 투자 아이디어 얘기하는 게 약간 다르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이제 그 사자성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컸네. 아니 물론 뭐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심사를 그냥 받는 자리니까 뭐 그런 건 둘째 치고 어쨌든 과거 대비 삶이 달라진 건 맞죠. 훨씬 더 그때보다는 여유가 많이 생겼으니까 앞으로 뭐 살아가기에 두렵다 무섭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자신감이 있죠. 내가 지금까지 해온 몇 년 동안의 것을 앞으로 10몇 년, 20몇 년 반복하면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산도 자산인데 사실 그간 이렇게 노력하면서 쌓았던 것들이 뭐 아까도 구독자분이라고 하신 뭐 오셔서 라니아케님 오셔서 이렇게 선물 주고 하신 것도 그렇고 투자 동료들이 또 생기잖아요. 그렇죠. 좋은 또 사람들. 같이 이제 스터디하는 뭐 복리 스터디, 근성 스터디 뭐 다 제가 만든 스터디도 있고 도움 주신 형님들도 되게 있고 광화문의 카가 형님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주 감사드리고. 뭐 시상식이에요? 와이스트리 사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은 안 하고. 그거는 VIP에서 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 투자를 시작을 안 했으면 저는 애 셋 키우고 있잖아. 외벌이로. 이게 가능했을까? 막 이런. 내가 서울에 집을 마련할 수 있었을까? 이런. 그래서 저는 이렇게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 클럽 이게 모토를 제가 만들긴 했습니다만 어느 한순간에 딱 변하는 게 아니지. 무슨 뭐 복권 당첨되듯이 딱 긁었는데 대박 이게 아니지. 서서히 내 인생의 방향부터 속도까지 바꿔나가는 사람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이제 복리 효과를 같이 이제 누리기 위해서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지금 코스피 5000 시대예요. 아니다 5200 시대? 이거 영상 올라갈 때 5300 시대? 5400 시대? 어휴야. 지금 아직도 투자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제가 그 코로나 퀴즈 아닙니까? 그때 그랬던 되게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코스피 5000 퀴즈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 퀴즈가 있을 건데 그때 제가 아픔이라고 하기 뭐한데 왜? 처음에 그 주식을 한 200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200만 원으로? 네. 네. 모르니까 잘. 원래 우리 잘때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때 아직 기억나는 게 건설주를 샀어요. 그리고 건설주 샀더니 이제 2배가 올랐고 나 잘하나 보다. 나 체질이네. 네. 그리고 이제 초심자예요. 돈을 모아가지고 또 한 10배를 갖고 온 거죠 또. 또 오르니까 잘하나 보다.
그러다가 러우전쟁 21년 이후에 고금리 때 꼬꾸라지는 아. 참 그때는 뭐 가치 투자라든지 이런 걸 베이스로 시작하면서 아, 숫자를 보고 뭘 하고 하면 돈이 벌리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고 수익이 뭔가 되게 당연한 것 같고 돈 들어오면 족족 주식을 다뤄야겠다. 네. 점점 배워가면서 아, 좀 보수적일 때도 필요하고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든 거예요. 그래서 당장의 조급함보다는 이게 어쨌든 평생 할 거면 그 당장에 지금 얼마를 벌고 얼마를 잃었고 아니면 뭘 사고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관심이 생겼으면. 그러니까 꾸준히 오래 할 수. 사실 저도 30대 때 그랬거든요. 벌고 까먹고 벌고 까먹고 그러니까 별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조급함 때문에 그것만 버릴 줄 알아도 사실은 이제 주린이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마인드도 되게 중요하고. 근데 이제 투자 공부를 어디에서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물론 이제 되게 막연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몇 시간 동안 이제 강의를 통해서도 이제 알려주시겠습니다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자기가 시작할 수 있는 거에서 재밌는 것부터 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계기가 재무제표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게 잠시만요. 재무제표 보는 게 재밌다는 사람은 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저 레버리지 쓰는 게 재밌습니다. 이러죠. 그러니까 그게 사냐 안 사냐보다도 그 회사가 뭘로 돈 벌지 약간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런 거 알아가는 재미. 처음엔 그랬고 그 다음에 그걸가 되게 이제 고리타면 어렵다라는 게 느껴졌을 때 그리고 약간 귀찮고 반복적이고 좀 노가다다라는 게 했을 때는 또 탐방을 많이 다녔고 그리고 탐방도 이제 많이 다니다 보니까 다른 투자자들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이제 스터디를 늘렸고 그런 과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다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뭘 우선적으로 시작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뭘 봐야 된다가 어느 정도 정해지면 그 틀에서 크게 바뀌지 않고 내가 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사실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처음에 그런 환상이 있었거든요. 그 밸류에이션을 하면 막 계산기 이제 엑셀에 딱딱딱 대입해가지고 회사의 향후 이익이 얼마 착착착 뭐 그대로 갈 줄 알고. 멀티플 탁탁 해가지고 얘는 이주가야 딱 이렇게 그런 환상이 좀 있었거든요. 적정 주가를 찾아내면 그렇게 갈 것 같고. 예. 그런데 세상 사는 게 항상 그렇진 않잖아요. 예. 불확실성 투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게 뭔가 헤비할 것 같고 뭔가 역량적으로 아니면 공부할 것도 엄청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좀 막막함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한풀 좀 이제 뭐 공부할 건 사실 많습니다. 근데 엄청 끝이 없죠. 근데 좀 가볍게 이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오히려 주식을 하냐 안 하냐가 일단은 첫 번째로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도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냐 안 하냐로 이제 정해지셨으면 그러면 이제 계속 할 걸 생각해 나가고 차근차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는 게 그러니까 2026년 초 뭐 코스피 5천 몇백을 넘어가고 이런 장세에서는 사실 초심자의 행운이 굉장히 많죠. 뭘 사도 오를 확률이 높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름 예쁜 회사 주식만 샀어도 돈 벌 확률이 높아지고 20년, 21년 상반기에도 많은 분들이 겪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10년, 20년 반복하면은 또 어떻게 될지 그래서 제대로 배우셔야 해서 초보자분들이 항상 남 탓하고 누구가 사라는 거 빨리 좀 찍어줬으면 좋겠고 그거 벗어나서 스스로 내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거, 내 두 다리로 뛰고 싶을 때 뛸 수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 되는 게 저는 되게 건강히 오래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도움을 또 주고받아야 돼요. 그게 뭐 종목을 찍어줘 뭐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길을 밝혀주는 거.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이제 앞에 간 사람의 눈 위에 난 발걸음 보고 이제 갈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저마다 자신의 길을 또 찾아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도움들 그래서 저희는 또 많이 주고받고자 하는 거죠. 해서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최양성소 우승자 부동의 1위님이 알려드리는 제로 투 원 강의, 투자의 작은 문턱을 같이 이제 손잡고 넘는 그런 강의도 고정 댓글 통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 제가 강의를 하지만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거 5년 동안 어떻게 배웠냐 내가 어떻게 산전수전 겪으면서 했는데 그래요? Y스트리트 이 YG 클럽만 해도 얼마를 태웠습니까? 제가. 그렇죠. 예. 노다지도 그렇고 나 탐방 간 시간도 그렇고 저에겐 저 전부거든요 사실. 그 노하우, 시간.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던 것만큼 진짜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간 고생했던 것들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얻어가실 것들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버나드 쇼의 이야기 중에 그게 있어요. 우리가 사과를 하나씩 갖고 있어. 내가 사과 하나를 받고 사과 하나를 내줘요. 그럼 결국엔 사과 하나씩을 갖게 돼 있죠. 그런데 어떤 지식이 있어.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그걸 서로 나누면 각자
두 개의 아이디어들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지식은 나눈다고 해서 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배가가 되고 사실 거기에서 복리 효과가 훨씬 더 저는 빨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좋은 지식인들이 또 훌륭한 투자로 이제 많은 부를 쌓으신 분들이 저희 찾아오셔서도 알려주시고 오히려 후배들을 위해서 스터디 모임 결성해 주시고 얼마 전에 가투소 20주년 행사했습니다만 바람의 숲님이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 모이라고 투자 모임 거기서 만들어 보라고 막 해주시잖아요. 후배들한테 이걸 전해주고 싶은 거야.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주식을 빼앗기는 것도 아니야. 갖고 있는 걸 빼앗기는 게 아니야. 계속해서 나눠주는. 촛불이 서로 다른 양초를 불을 붙여준다고 해서 잃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서로 밝혀주는 거. 그래서 지식을 나눈다라는 게 진짜 좋은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지식 산업계에 있으면서. 그래서 부동일이 님도 이번 강의 하고 나면은 제가 장담합니다. 본인한테 훨씬 더 많은 게 남을 거예요. 아무튼 최애 양성소 우승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또 이제 10년, 20년, 30년 투자 탄탄대로 물론 이제 어려운 순간도 있을 거예요.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부동의 1위님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